코어텍스에 문제가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최대 화두는 단연 차세대 세무 통합 시스템인 코어텍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1.3조 루피아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분산된 세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보다는 혼란에 가깝습니다. 코어텍스는 기존 21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고자 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납세자 계정 하나로 모든 세무 처리가 가능해져 편리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분화된 입력 단계, 델타 시스템의 함정과 납세자 권리 침해, 데이터 오류, 시스템 다운, 속도 저하 및 데이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특히 SPT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코어텍스의 전체 기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어텍스는 원래 21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하는데 현재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등록, 세금 예치, 계정 관리, 신고 등 4-5개에 불과합니다. 한 예로 코어텍스는 주민등록본부 시스템과 NIK, 주민번호 정보를 API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겨우 이 4-5개의 초기 프로세스조차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고 프로세스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간단한 양식, 예 1770SS를 선택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세부 내역을 요구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무적인 복잡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른바 델타 시스템이라 불리는 처리 방식입니다.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경우 시스템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최초 신고 금액을 고수하며 차액에 대해 강제 납부와 지연이자, 상실을 부과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델타 시스템 방식이 PPH, 소득세에도 적용되면서 수정 신고 시 실제 환급액이 줄어들면 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 상실을 부과하며 최초 금액 납부를 강요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델타 시스템은 코어텍스의 핵심 로직 중 하나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델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독소 조항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최초 신고 시 1,000만 루피아를 환급, 레비 바얄받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후 계산 오류를 발견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700만 루피아로 줄이는 수정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환급받을 권리만 300만 루피아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델타 시스템은 최초 환급액 1,000만 루피아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액인 300만 루피아를 납세자가 정부에 새롭게 내야 할 세금으로 이식합니다. 그 결과 납세자는 아직 환급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차액 300만 루피아를 실제로 입금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 가산세, 상시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즉, 시스템이 수정된 환급액 700만을 거부하고 최초의 환급액 1,000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고 추후 세무조사 시 과다 환급 신청으로 몰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종류의 시스템 오류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화면 캡처와 로그 기록을 통한 행정적 증거 확보입니다. 수정 신고 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나 불합리한 세금 부과 화면을 모두 캡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공식 상담 채널 크링 파작 1500-200을 통해 해당 오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민원 접수 번호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고의적 미납이 아닌 시스템 오류임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부당한 과세 고지서, STP, SKP가 날아온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수정 신고의 의무를 다하려 했는데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 코어텍스 결함으로 인해 부당한 세액과 가산세가 산출되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세법 제36조 제1항 A에 따라 납세자의 과실이 아닌 행정적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 또는 삭제 안청이 가능합니다. 델타 시스템의 로직 오류는 명백한 행정 결함이므로 적극적인 안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세무재판소, ጵың아딜란 빠작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어텍스 도입 초기의 혼란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공론화되어 있으므로 판례 형성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교민기업은 당분간 복잡한 수정신고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즉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때까지 가급적 최초 신고 시 검토를 여러 번 거쳐 수정신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코어텍스는 2020년에 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LG CNS가 입찰해서 승인되었고 딜로이트가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두 곳 모두 실력이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2025년 1월 1일 단계적 도입 없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하게 만든 전면 출시가 화를 불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세무 시스템은 모두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순으로 테스트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전면 출시로 이를 그르쳤다면 정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순차적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 혼란의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는 이미 발생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감, 즉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공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롤백, 즉 잠시 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더의 잘못인지 관리자의 잘못인지 승인 과정의 문제인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인 바 결국 이 문제는 부정부패 감사를 통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달 과정에 결탁이 없었는지 개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 내부 감사나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부 등 외부 기관의 개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교민사회도 바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한인회나 상공의장 등을 통해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철저한 대비를 통해 새로운 세무 환경에서도 우리 교민들의 사업과 생활이 흔들림 없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